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단쌤입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과 증상을 알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은 어깨 앞쪽 그림입니다. 앞쪽 그림인데,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요 부위는 견갑하근이라고 그래서 어깨에 연결된 근육입니다. 요렇게 연결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깨 뒤쪽입니다. 뒤쪽인데 여기는 어깨에 연결된 세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근육 있죠. 요 근육. 요거를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극상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근육 있죠. 요 근육을 우리가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극하근이라고 합니다. 극하근. 그리고 요렇게 연결된 근육 있죠. 요렇게 연결된 근육. 요게 우리가 소원근이라고 합니다. 소원근.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을 우리가 로테이터 컷머슬, 그러니까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요 회전근개가 어깨를 이렇게 막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돌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아까 그 네 개의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십견, 그러니까 동결견이라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결견은 이제 이 충돌 증후군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이 어깨 관절에 석회가 쌓이면서 이 어깨 관절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를 다 못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관절이 끝까지 다 안 올라가는 거죠. 그걸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충돌 증후군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 원인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이 있겠죠. 불균형은. 그리고 이제 그 무리한 운동, 뭐 골프를 하신다든지, 뭐 테니스를 하신다든지,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탁구 등등 이런 이제 그 한방향 운동,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한쪽 근육이 단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관절이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깨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타박상이죠. 타박상. 뭐 부딪힌다거나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통증이 또 유발돼. 이것도 이제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제 근육 타박상. 그리고 이제 근자라고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 늘어나서 우리가 실타래 터지듯이 약간 이제 틀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왜 그 생기는 뭐 원인들, 통증, 뭐가 있을까요? 뭐 주짓수를 하다가 뭐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넘어져서 또 근육이 이제 넘어지면서 뭐 팔이 관절이 꺾였다든지 해서 이제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겠죠. 피가 또 잘 안 돌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이 뭉칠 수 있어요. 뻣뻣해지는 증상. 그러면 또 통증이 또 유발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피가 잘 안 도는 원인은 보통 이제 피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체력 저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화장애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쉽게 피로하고 쉽게 뭉쳐요. 그래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근육 문제에 있어서 뭐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하거나 쑤시는 통증, 뭐 내지는 이제 우리가 점핑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제 이렇게 왜 탁탁 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우리하니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뭐 물건을 들 때 또 나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물건을 들 때 아프다.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물건 들 때 아프지 않고 그냥 나는 뭐 만세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통증 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침에 아프다. 그 원인은 뭐냐면, 아침에 아픈 원인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잘 때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면 좀 순환이 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져서 나오는 통증이에요. 아침에 보통 아픈 거. 근육 문제죠, 그거는. 활동하지 않아서. 근데 활동하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땐 아프다가 좀 움직이면은 좀 덜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은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밤에 아프다. 나는 막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눕거나 뭐 이제 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안 쓰고 이제 좀 쉬려고 했을 때 이제 밤 되면 아파요. 자려고 하면 아파요라고 하는 건 보통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절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관절에 충격이 와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발생해서 요건 좀 더 안 좋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의 문제였고, 자, 두 번째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어깨 신경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원인은,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목에 신경이 눌려서, 그러니까 어깨로 가는 신경에 그 신경이 나와서 근육을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 목에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어깨로, 요게 다 어깨로 갑니다. 어깨 근육으로 가거든요. 근육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근육, 요게 우리가 델토이드 삼각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삼각근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신경들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삼각근, 승모근,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보면, 어깨 이렇게 우리가 이 상완신경총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완신경총이 이렇게 내려가서 다 어깨 근육으로 갑니다. 어깨 근육. 뭐 우리가 애과신경으로도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로테이터 컷머슬이라고 회전근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팔을 돌려주는 근육들. 그걸 다 신경 지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경들이 목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목 디스크라든지 여기 나오는 신경근이라고 해서 여기가 디스크로 해서 눌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틀어짐이나 근육으로 인해서 눌린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근육에 마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크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해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사각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사각근에 신경이 나오면서 눌려서 그래서 이제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이 근육에 지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깨 신경이 나오는 그 신경이 근육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신경이 눌리면서 근육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요 사진도 똑같이 눌려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상완신경총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팔에 신경 지배를 하는데 요 신경이 눌리면서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각 이상이라든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디스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승모근입니다. 요게 이렇게 승모근. 그래서 여기가 상부섬유, 여기가 중부섬유, 여기가 하부섬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승모근.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상부섬유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우리가 뇌신경,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나오는 부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12가지 신경 중에 부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이 여기를 신경 지배합니다. 요렇게 이 승모근 상부를. 그러면 이게 긴장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이 긴장이 되면서 틀어집니다. 어깨가. 그러면서 요게 긴장이 되면서 어깨 쪽에 이제 부하를 주죠. 부하. 그렇게 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 뭉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자세나 외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어지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신경 눌림. 아까 제가 그래서 신경 눌림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각근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틀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상완신경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소흉근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근데 이제 이런 소흉근이 이 우리가 날개뼈 우리가 이제 그 오해돌기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당겨서 틀어짐이 생깁니다. 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경 눌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긴장이 생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떠한 또 증상들이 있을까요? 저림이 있을 수 있겠죠. 저림. 저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리 이런 데 눌리면 저림이 생기겠죠? 이렇게 눌리면 이게 다 저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런 상완신경 쪽 이런 데 눌리게 되면 어깨로 연결된 근육 쪽이기 때문에 어깨 자체에 또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소 통증, 전체 통증이 아니라, 어깨 전체 통증이 아니라 어깨 작은 부분에 국소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감각 이상. 뭐 저리저리하다든지 따끔따끔하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없다든지 하는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팔을 올렸을 때 좀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팔을 내렸을 때 편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폐색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 지나가는 길이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눌리지 않고 이제 좀 더 공간을 확보돼서 편해진다든지 하는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폐색 증후군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올리면 시원해요 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사각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을 내리면 이 사각근이 긴장돼 있고, 예를 들어서 틀어져 있거나 긴장돼 있거나 그러니까 단축돼 있으면 이 지나가는 상완신경총이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눌러서 압박을 줘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 이 손을 내리면요. 그래서 이게 만세를 부르면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단축이 돼서 짧아져서, 그러니까 이 뭉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손을 내리면 편해요. 근데 손을 올리면 불편해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소흉근입니다. 이 소흉근. 이 소흉근이 뭐냐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요런 식으로 요런 데 다 신경이 지나가죠. 근데 이 신경을, 이게 손을 내렸을 때는 신경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이 손을 올리면 이 신경이 눌립니다. 올렸을 때 소흉근이 압박을 합니다. 단축이 되면서 그 지나가는 신경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신경 있죠. 그죠? 요 신경.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완신경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요 신경이 이제 손을 올리면 여기에 단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불편하고 내리면 편해요. 그러면 요 소흉근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각근은 이제 손을 내리면 불편하고, 아까 요거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내리면 불편하고 올리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편한 거고, 요 소흉근은 내리면 편하고 올리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단축으로 신경 눌림으로 인해서. 자, 요걸 우리가 폐색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틀어진 몸을 교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틀어진 몸을 교정해 줘야 눌린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눌리는 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근육에 의해 눌림이 있다면 직접 풀어줍니다. 자, 세 번째, 어깨 힘줄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틀어짐으로 인해 장기간 마찰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겠죠. 이 힘줄이 이제 마찰에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관절 꺾임으로 인한 손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손상,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격렬한 운동에 의한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회전근개 보면 이렇게 아까 말한 여기가 이제 그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인데 요 부분이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 견갑하근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힘줄이라고 그래요. 힘줄. 그리고 여기 보면 어깨 뒤쪽 보면 극하근 요 부분. 그리고 여기가 극상근 하고 여기가 극하근, 그리고 여기가 소원근입니다. 여기가 소원근. 그게 요게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요 붙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힘줄이에요. 힘줄. 그러니까 근육에서 뼈에 붙는 부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여기도 이렇게 힘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틀어지면 똑같아요. 틀어지면
이 힘줄이 마찰도 생기고 서로 뭐 이제 지나가는 근육이나 요런 거 있죠. 요런 힘줄.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좀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기는 거죠. 좀 틀어질 수도 있고. 관절 꺾임으로 인해서 관절이 꺾임으로 인해서 꺾임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뭐 아까 말하는 부분 파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힘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갑자기 힘을 쓴다든지 격렬한 운동 이런 거로 인해서 힘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우리가 건염이라고 해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그리고 이제 작은 부분 파열, 그 다음에 반파열, 이제 반이 파열된 거죠. 그리고 완전 파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완전 파열이 아니면 보통 초반에는 힘을 주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을 올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조근이라고 하는데, 보조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근육이죠. 그런 거로 이제 통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팔을 올리다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그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면 처음엔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아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옆에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막 도와줘요. 그 개입으로 인해서 통증이 좀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조그만 파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완전 파열이 되면 초반에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 올릴 때 힘이 안 들어가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 파열이 그렇겠죠. 완전히 이제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자,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작은 부분 파열은 틀어진 어깨를 교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어진 부분을 교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파열이나 완전 파열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수술을 요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MRI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완전 파열은 잘 없고요. 이제 반파열이나 보통 이제 부분 파열들, 반파열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다 부분 파열이나 그냥 염증입니다. 저한테 왔을 경우는 이제 교정을 해주면 보통 다 좋아집니다. 네 번째, 어깨인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인대는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인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쇄골, 견봉인대, 우리가 쇄골,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견봉하고 요게 쇄골이거든요. 쇄골 견봉인대. 그리고 우리가 오해돌기라고 하는데, 이 쇄골과 이 오해돌기 인대, 그리고 이제 어깨를, 이제 우리가 날개뼈와 이제 어깨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이렇게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인대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인대의 원인은 운동 중 부상, 관절 꺾임, 똑같이 관절 꺾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딪힘, 똑같아요. 이것도 부딪혀서 외력에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겠죠. 인대 손상은.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어깨 관절의 단차 발생,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이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여기 뼈가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이 상완골이 더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을 수 있겠죠.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잘은 없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이 불안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뭔가 노는 느낌, 이렇게 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골이나 탈골, 그러니까 탈골이 조금 일어났거나 아니면 완전 탈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심하게 이렇게 탈골이 진행될 수 있겠죠. 아탈골, 그러니까 걸쳐진다든지.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만약에 심하지 않으면 회복될 때까지 사용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급성이냐 만성에 따라서 이제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해줄 수 있는데, 급성인 경우는 냉찜질을 해주면 될 것이고, 뭐 붓는다든지 빨개진다든지 하면 냉찜질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성이다, 이게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온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온찜질. 피가 돌아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통증이 심해요 하면 뭐 치료에는 또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서 왜 이 테이핑이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지지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또 통증이 심하면 파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파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진통 주사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나 내지는 뭐 우리가 리도카인이라고 그래 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놔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통제 약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인대가 많이 파열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거는 병원 가셔갖고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양쪽 팔을 당겨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한쪽 팔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하면 이건 파열이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병원 가셔갖고 검사하셔가지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5번째, 어깨 관절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되는 거죠. 어깨 관절 염증이. 이제 이거를 그냥 방치하죠.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그 만성으로 해서 뭐 석회나 뭐 돌이 이제 그 뼈 조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관절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뼈가 따라요. 그러니까 연골이 따른 거죠. 그렇게 연골이 따라서 퇴행성 관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든지 치아도 이빨도 초반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씌워야 되고, 안 되면 이 치아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초반에 하게 되면 그냥 충치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방치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뼈가 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게 동결견, 그러니까 이제 관절낭 염증이죠. 오십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무조건 초반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충격에 의한 관절 손상,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자세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충격에 의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관절에 무리가 가는 뭐 작업을 가지시는 분들, 뭐 해머지를 계속 한다든지, 뭐 드릴 작업을 계속 한다든지, 내지는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든지 하면 충격에 의해서 관절에 이제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어깨 관절의 증상은 이제 통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증상은 그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 끝까지 안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또 제일 큰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통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보통은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은 틀어지면서 관절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야간통 있습니다. 야간통 같은 경우는 야간통은 밤에 아픈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밤에,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열 발생으로 인해서 아까 말 퇴행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밤에 발생이 됩니다. 안 좋아요. 이거는 아침에 아픈 것보다는 밤에 안 좋은 게, 이거는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밤에 아픈 건, 양아통이 있는 건 보통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막 움직여서 관절에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 열이 밤 되면 쑤시고 막 아픈 거예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틀어진 자세를 교정해줘야 됩니다. 교정해주면 많이 좋아져요. 관절도, 이렇게 압박된 관절도 압박이 덜해지기 때문에 통증도 덜해지고, 하고 피도 잘 돌고. 그래서 어깨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속해를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통증을 감소시킨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자, 6번째. 어깨 골절의 원인입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사고라든지, 뭐 그리고 어디서 뭐 부딪혔다든지, 넘어졌다든지, 뭐 내지는 골 감소증, 골 다공증 있는 분들이 골절이 될 수 있겠죠. 뼈가 부러질 수 있겠죠. 자,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그 골절 부위에 발적, 그러니까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종, 붓는 거죠. 하고 심한 경우는 골절 부위에 변형이 막 생겨요. 단차에 똑같이. 근데 요거는 이 괜찮은 측과 비교를 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이제 골절 부위를 손으로 눌렀을 때 심한 통증입니다. 심한 통증. 그냥 통증이 아니고 엄청나게 아파요. 심한 통증. 어깨 및 팔 쪽에 마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골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팔에 마비가 왔어요. 팔에 감각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열이나 고열이 동반될 수 있어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단순해요. 수술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술 안 한다 하면 기부스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검사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와 진단을 잘 하시고 나서 그 정형외과 그 원장님한테 진단 잘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기부스로 가능할지 그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뼈가 부러지면 보통 다 수술합니다. 근데 이제 금이 갔을 때는 수술하지 않고 기부스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보통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틀어진 자세와 그 혈액순환 장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어깨 통증의 손상의 단계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돌 증후군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증이죠, 경증. 충돌 증후군. 근데 이제 이거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열로 이루어집니다. 회전근개 파열. 그러면서 마찰이 막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놔뒀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놔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견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 50견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결견이죠.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일 때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틀어진 어깨를 잡아주고 전체적인 몸을 교정해주고 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틀어진 걸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안 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 치료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교정해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은 하시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이도 젊고 충돌 증후군인데 나이도 젊고 통증도 심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트레칭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피가 잘 도니까, 젊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통증이 좀 심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통증이 증가합니다. 열도 발생되고.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통증이 심할 때는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 교정을 해주고 나서 뭐 주사 치료도 있을 것이고, 뭐 먹는 진통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깨진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통증도 좋아지고 좀 좋아졌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하셔도 돼요. 뭐 요가라든지 뭐 요즘 유튜브에 스트레칭 많이 나오죠, 그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관리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증도 없고 이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있는데, 틀어져 있는데 뭐 스트레칭이나 만약에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면 관절이 마찰이 생기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통증이 증가하고 더 틀어지고 더 근육이 단축되고. 그래서 통증이 심한 분들은 교정이 먼저입니다.
교정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잘 안 되면 근육이 굳겠죠. 피가 잘 안 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순환이 잘 되려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 식습관을 개선해야 돼요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화 안 됐을 때 손을 딱 따면 피 색깔이 어때요? 검죠? 암적색이죠. 그 얘기가 뭐겠어요?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해서 속이 편해야 돼요. 장 운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체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 어깨에도 피가 잘 갑니다. 만약에 실컷 교정해놓고 실컷 풀어놓고 해놨는데 혈액순환이 또 안 되죠? 그럼 근육에 또 피가 안 가면서 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재발돼요. 그게 뭐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몸을 바로 잡아주면 스트레칭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 나중에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식습관 개선해서 혈액순환 잘 시켜줘야 됩니다. 원활하게. 그래야지만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집니다. 통증이.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한 8, 90%가 근육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만 잘 교정해줘도 8, 90%는 그냥 좋아져요. 나머지 무슨 뼈의 문제, 관절의 문제, 골절, 관절 염증 이런 문제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보통 오시는 분들 80에서 90% 이상은 교정만 잘해줘도 다 좋아집니다. 우리가 힘줄에 파열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한 뼈가 골절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정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디 갔는데 잘 안 된다 하면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